안녕하세요. 사고와 보상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신세계보상TV의 김창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각종 사고 시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사고가 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내가 아직 치료 중이니까 합의 시점 가서 전문가를 선임하겠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바로 사고 초기에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오히려 피해자분께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손해사정사가 나중에 보수를 받아가게 되는데 빨리 맡았다 해서 돈을 더 받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사고 초기에 맡겨서 이 환자분 측과 즉 의뢰인 측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또 경과도 지켜보가면서 이 나중에 손해사정을 했을 때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손해사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도 환자 측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서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게 되면 사실 손해사정사는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의뢰인 측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고 초기에 맡겨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는 게 더 좋고 또 불필요한 보험사의 컨택을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한테 맡기고 치료에 전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상생활 사고인데 일상생활 사고는 내가 집에서 혼자 넘어지거나 그야말로 나의 잘못으로 단독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타인의 과실에 의해서 내가 다치거나 또는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거기서 미끄러지거나 뭐 여러 가지 사고, 다양한 사고가 있는데 나의 잘못으로 내 혼자 다쳤을 때는 그 내가 들어둔 보험에서 부유장애 보험금 뭐 이런 것들을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가 챙겨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손해사정사 선임해가지고 맡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 시설 하자나 뭐 관리상의 하자, 타인의 과실에 의해서 내가 다쳤을 경우에는 그 장소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나 또는 상대방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 특약을 통해서 내가 마치 소송을 갖듯이 소송가액 산정 방식을 취해서 나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다치시든지 반드시 가해자 또는 영업장, 관리자 이런 분들과 얘기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보험 조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고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물론 응급실에 먼저 실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사고 초기에 뭐 가족분들 얘기를 해서 바로 사고 초기에 그쪽 상대방 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증인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산재사고가 있습니다. 산재사고도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산재사고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고 그 산재로도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성형 부분, 향후 치료비 이런 부분은 뭐 산재에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하지마비나 현마비, 사지마비 이런 분들 산재에서 다 안 나옵니다. 산재 받으시고 그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로 근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회사 측하고 얘기를 통해서 추가 손해액을 받든지 그것도 안 되면 법적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손해액을 나머지 손해액을 청구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혼자서 하기는 많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반드시 전문가 선임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혼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 처리를 받으시고 초과하는 손해액도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담을 통해서 미리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서 치료에 전념하시는 게 어떻게든 본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각종 사고 시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